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도 뱃살은 그대로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부은 얼굴, 혈당 수치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하면서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늙어가는 세포에 있습니다. 20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피부가 얼마나 탱탱했나요? 손가락으로 꼬집어도 금방 돌아왔죠. 지금은 어떤가요? 피부를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눌러도 천천히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세포가 늙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이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60조 개의 세포 전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세포를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세포막은 이 집의 문과 창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문이 부드럽게 잘 열리고 닫히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쏙쏙 들어가고 노폐물은 시원하게 배출됐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문이 점점 녹슬고 경직됩니다.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반대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도 밖으로 못 나가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20대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하면 50대가 되면 약 70%로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60% 아래로 뚝 떨어져요.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소중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마치 꽉 잠겼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려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운동하고 땀 흘린 후에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느낌.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맛이 하나도 없고 밥 먹기가 싫은 그 느낌. 이게 다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운동할 때 땀을 흘리면 몸속의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가요. 그래서 물만 마셔서는 갈증이 잘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하려면 미네랄이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 이온 음료를 마시면 유난히 시원하고 갈증이 빨리 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네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수분이 더 잘 흡수되는 거예요.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도 비슷한 원리예요. 밤새 몸의 미네랄 균형이 살짝 깨지면 위와 장의 기능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된장찌개처럼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금세 입맛이 살아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건 나트륨이 들어가면서 몸이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런 효과를 이온 음료나 짠 가공식품으로 자주 얻으려 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온 음료는 당분이 많고 가공식품에는 첨가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하려면 가장 자연스럽고 순한 방법, 즉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부어주는 셈이죠. 이렇게 하면 세포가 다시 활력을 되찾으면서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금물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변화는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밥을 적게 먹어도 뱃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기잖아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나이 들면서 딱딱해진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몸은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인슐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건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바로 뱃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이미 혈액에 있는 당분들이 계속 복부 지방으로 전환되니까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거죠.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 부족으로 피곤해집니다. 연료는 혈액에 둥둥 떠다니는데 정작 엔진인 세포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겁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포도당 통로를 활성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살로 가지 않고 활동 에너지로 바뀌는 원리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여사님이 계셨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세탁기 돌리고 걸레질 조금만 해도 금세 숨이 차서 의자에 앉아 쉬셨대요. 예전엔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하며 속상해하셨죠. 식사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셨는데도 배 주변 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피로감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세탁기 돌리고 간단한 청소를 마친 후에도 예전보다 덜 지치고 숨이 덜 찼다는 거죠. 2주쯤 지나면서는 아침 식사 후 나른함이 줄고 오후에도 활동할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식사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허리띠가 살짝 헐렁해져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몸이 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침마다 남편과 동네 산책을 하며 몸의 순환이 좋아진 느낌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작은 습관 하나였지만 그 덕분에 몸이 점점 깨어나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과장된 변화가 아니라 몸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었죠. 이게 바로 세포가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변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변화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가 개선되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이잖아요.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이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당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이유는 세포가 당을 못 받아들여서 당뇨가 생긴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의 역설이 뭔지 아세요? 혈액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세포는 당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몸은 계속 배고픔을 느끼고 더 먹게 되고 혈당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오래가면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단내가 난다거나 이유 없이 물을 자주 찾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 속에 떠도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높고 당뇨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이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피 속에 떠돌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증상도 서서히 완화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뱃살이 빠지는 원리와 혈당이 낮아지는 원리는 결국 똑같아요.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서 혈액과 지방에 남아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다만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변화는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예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 많이 하시죠? 사람들은 보통 어제 짜게 먹었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맞아요. 나트륨을 과하게 먹으면 몸이 물을 끌어들여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점점 단단해져서 원래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고이게 돼요.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과 밖, 그리고 혈관 안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세포 밖 공간에 고여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붓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줘요.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주니까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동시에 세포 안에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공급되니까 피부는 촉촉해져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붓기는 빠지고 세포는 촉촉함을 되찾게 되는 거죠. 실제로 65세 여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침마다 얼굴이 호빵맨처럼 부어서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 하셨대요. 병원 검사도 받아봤지만 이상은 없었고요. 이분이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눈꺼풀 부기가 줄어들고 2주일 후에는 발등 부기 때문에 신발 신을 때 아프던 것도 사라졌어요. 3주일쯤 지나니까 주변에서 피부과 다녀요? 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달라지셨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쑤시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죠. 또 감기가 자주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훌쩍거리고 목이 칼칼해지고요. 심지어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낫고 온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만성 염증 때문이거든요. 만성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세포가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이랑 조직에 쌓이게 돼요. 이때 우리 몸은 이 쌓이는 찌꺼기들을 공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백혈구를 보내는데 오히려 옆에 있던 정상 혈관과 세포들까지 손상되는 거죠.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쭉쭉 빼내기 시작해요. 동시에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는 거죠.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소금물에 있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76세 할아버님 한 분은 평생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셨는데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멈추질 않고 감기라도 걸리면 몇 주씩 기침에 시달리셨어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 감기 기운이 와도 금방 지나가고 콧물도 훨씬 줄어서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는 변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해져요. 첫째는 장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둘째는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에서 적절한 양의 수분을 흡수해야 변이 적당히 부드러운 상태로 나오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변이 딱딱해져요.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줘요. 우선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는 거죠.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것처럼 장 운동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동시에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요. 장 안에 소금 농도가 높아지면 주변 조직에서 물이 이동해 들어와요. 이 물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해주는 거죠. 74세 어머님 한 분은 사흘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에 가시던 분인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본다고 연락 주셨어요. 변비약을 20년 넘게 드셨는데 소금물은 매일 마셔도 내성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장 기능이 점점 개선되는 걸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소금물이 만드는 5가지 변화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금물은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말랑해진 세포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염증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속에 쌓여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 붓기가 줄고 염증이 사라지며 변비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마트에만 가도 정제염, 천일염, 죽염, 용암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까지 너무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얗고 비슷해 보여도 소금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김치나 젓갈 담글 때 쓰는 하얀 뽀얀 정제염부터 볼까요? 이건 사실 99% 순수 나트륨이에요. 말 그대로 짠맛만 있는 소금이죠. 물론 이 나트륨이 몸에 해로운 건 아니에요. 깨끗하게 만들어진 좋은 상품이에요. 하지만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 한 꼬집에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마치 백미와 현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미는 맛있고 어느 음식에나 잘 어울리지만 영양소는 대부분 도정 과정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정제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천일염은 어떨까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건조시킨 거라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85% 정도고 미네랄 함량은 15% 정도여서 색깔도 순백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빛이 도는 게 자연스럽고요. 또 요즘 소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추천드리는 소금 중엔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도 해요. 마트에서 1kg에 5,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꼬집씩 써도 1년은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00이렴 써도 충분해요. 그럼 더 비싼 죽염이나 핑크솔트, 용암소금은 뭐가 다를까요? 죽염은 1,000이렴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 농축돼요. 알칼리성도 높아져서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확실히 좋긴 합니다. 그런데 죽염을 만드는 과정이 알다시피 정말 복잡해요. 대나무를 자르고 그 안에 1,000이렴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고 소나무 장작으로 800도에서 1,000도까지 올려서 구워야 하거든요. 이 과정을 3번에서 9번까지 반복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암염인데 84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다고 해요. 특히 철분이 많아서 그 특유의 핑크색이 나는 거예요. 이 소금이 특별한 이유는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땅속 깊이 묻혔다가 산맥으로 솟아오른 지역이라 현재 바다의 오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오염 물질의 걱정이 적죠. 또 철분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고려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용암소금은 1,000이렴을 복사열로 구운 건데 직화로 굽는 죽염이랑은 달라요. 중금속 걱정이 없고 해수를 완전히 빼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풍부한 미네랄의 생각보다 맛도 깔끔하고 쓴맛이 없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소금들이 각각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프리미엄 소금들의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좋긴 하지만 1,000이렴에 2배, 3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다 써봤는데요. 1,000이렴으로 3개월 하시고 나서 죽염으로 바꿔보면 조금 더 좋은 것 같네 정도예요. 극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마치 일반 쌀과 유기농 쌀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맛소금이랑 정제염만 드시지 않으면 어떤 걸 드셔도 무방해요.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예산이면 1,000이렴, 중예산이면 히말라야 핑크솔트, 고예산이면 죽염이나 용암소금 이렇게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1,500일 넘게 소금물을 마시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편해야 오래 한다는 거죠. 처음에 저도 티스푼으로 소금을 떠서 물에 타서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티스푼 꺼내고 소금 떠서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야 하고요. 며칠 지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소금 그라인더예요. 물컵 위에서 한 바퀴만 돌리면 딱 적당한 양이 나와요. 젓가락으로 한두 번만 저으면 바로 녹고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그라인더 형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가격도 많이 낮아져서 500g의 그라인더 세트가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면 1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구성도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라인더형 핑크솔트를 주로 추천해요. 만약 국산인데 믿을만하고 괜찮은 소금을 찾으신다면 용암소금도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 영양성분표도 믿을만하거든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제염과 맛소금은 피하시고 1,000이렴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용암소금 중에서 여러분의 예산과 편의성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편리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습관은 쉬워야 오래 가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편입니다.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만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소금물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해요. 왜냐하면 밤새 우리 몸에서 흘러나온 땀과 노폐물 때문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체액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들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 밤새 비워진 위장 상태로 소금물 한 컵이 들어가면 온몸의 세포로 미네랄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식사 직후에 마시면 흡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져 그냥 짠 음식을 먹는 것과 다름없으니 공복에 마시는 방법을 꼭 지켜주셔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를 꽉 채운 정도의 소금 한 꼬집이나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려서 넣으시면 딱 좋아요. 이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이거든요. 사람에 따라 짠맛의 기준이 다른데 본인이 먹었을 때 약간 짭짤한 맛이 나야 돼요.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짜면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우면 위에 충격을 주고 소금도 잘 녹지 않아요. 그렇다고 뜨거우면 입안에 머금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소금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입안에서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삼키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입안의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거든요. 또 침샘을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도 도와주고요. 급하게 마시면 이런 효과를 놓치게 돼요. 한 컵을 마시는데 30초만 투자하세요. 내 몸 안의 세포가 깨어난다 생각하시면서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2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다른 음식을 드시면 흡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2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동안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하루 일정을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물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리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날 수 있어요. 이건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려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마시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게 돼요.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처음에는 까먹기 쉬우니까 스마트폰 알람이나 메모를 활용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포막이 변화하고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은 꾸준히 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보세요. 시간별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2주일쯤 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붓기가 확실히 감소합니다. 1개월이 되면 체중과 혈당에서 확실한 변화를 볼 수 있어요. 3개월쯤 되면 체질이 개선되는 걸 실감하시고 6개월이면 최대 효과에 도달합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첫 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정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한 꼬집도 안 되는 정말 조금만 넣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둘째 주는 정착 기간입니다. 적정 용량으로 서서히 증가시키고 규칙적으로 실천하면서 첫 효과를 감지하세요. 셋째 주는 효과 기간입니다. 확실한 변화를 확인하고 적정 농도를 유지하면서 변화 내용을 기록해 보세요. 2개월에서 3개월이 되면 안정 기간입니다. 완전한 습관화가 되고 체질 개선을 실감하실 거예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천천히 30초 동안 입에 머금으면서 마시고 20분간 공복 유지, 하루 물 1.5에서 2리터 섭취 매일 같은 시간에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이 간단한 원칙들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소금물을 시작하기 위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먼저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세요.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에 드시던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이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혹시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져 있다면 소금 섭취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의료진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있으시다면 나트륨 섭취에 특히 민감하거든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심장내과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당뇨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시작하면 혈당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건 좋은 효과지만 약을 드시는 상태에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해서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소금물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이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태아나 모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임신이나 수유 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균형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나트륨 섭취는 권하지 않아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기타 만성질환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소금물이 약효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평소 드시던 아침 약을 드시거나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소금물을 시작하면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이건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외출하실 때는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며칠 쉬었다가 훨씬 더 적은 양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거나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머리가 아픈 경우,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경우,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극심한 갈증이나 입맛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소금물을 중단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나트륨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어요. 몸이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시면 더 안전하실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만 더 답해드릴게요. 밤에 마시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변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고 숙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커피와 함께 마셔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카페인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이뇨작용으로 효과를 상쇄시켜요. 소금물 마시고 30분 후에 커피를 드세요.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금물은 정말 간단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잡한 준비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한 꼬집도 안 되는 정말 조금만 넣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몸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법이라는 건 결국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니까요.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세포 노화가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딱딱해진 세포막이 영양소를 차단하고 노폐물을 축적시켜요. 소금물이 그 해답입니다. 미네랄로 세포막을 회복시켜서 통로를 개방하고 정상 기능을 복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확실한 변화가 생깁니다. 뱃살 혈당, 부기, 염증, 변비 모두 개선되는 거예요. 성공의 핵심은 올바른 소금 선택, 정확한 방법, 꾸준함, 그리고 안전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작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천천히 시작하세요. 내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반드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